네, 오늘 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MTN 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인데 암울한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코스닥 4%대 급락하면서 연중 최저치를 찍었고요. 바이오주들이 크게 깨졌는데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이 바이오주들이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 충격이 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끌어내렸는데요. 이 기관의 시장 안전판 역할이 부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여기다가 개인의 신용 잔고까지 줄어들면서 수급상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대장주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디톡스, 신라젠, 바이로메드, HLB 대부분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바이오주의 센티멘트가 좀 전반적으로 약해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바이오주에 가장 먼저 하락세 폭탄을 던졌던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네이처셀이었습니다. 이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에 구속이 됐고 6거래일째 오늘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밖으로 좀 눈을 돌려서 해외에서도 바이오주 센티는 약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이후에 글로벌 자금이 위험 자산군을 회피하는 경향을 띠고 있는데요. 이 직격탄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바이오주가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무역 관세를 5천억 달러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죠. 5천억 달러라고 하면 지난해 기준 미국이 수입한 중국산 제품 전체만큼의 규모입니다. 여기다가 조금 우리나라와 가까이 중국 제약업계도 흔들리고 있는데요. 우리 바이오주와 연관성이 크게 있는 것이 아닌데도 워낙 바이오 센티멘트가 약해져 있다 보니까 국내 바이오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증권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제약사 창성청우라는 기업이 인체용 관경병 백신 생산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이 발암물질 발사르틴 고혈압 약 사태에 이어서 중국 의약품에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리커창 중국 총리까지 나서서 모든 백신 생산과 판매 등을 철저히 조사하라며 어떤 기업이든 누가 연루됐든 절대로 관용을 베푸지 말라고까지 지시했다고 합니다. 강양구 현대차 투자증권 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위험 자산군 중 특히 헬스케어가 글로벌 자금의 회피 현상에 타겟이 되고 있다면서 바이오젠 등 일부 기업 외에 심지어 유전자 면역 관련 글로벌 업체들의 임상 실패 소식 그런 설들도 들려오자 약해진 센티까지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이슈가 좀 4분기에 몰려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 둔화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거래 대금 자체도 요즘 줄었죠. 일부 업종에 대한 매물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낙폭이 더 커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시장을 보니까 코스닥에서 하루 거래 대금이 5조 원에서 7조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하루 2, 3조 원대 수준으로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거래 대금이 위축된 시장에서 대형 바이오주를 위주로 투매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또 위축이 되고 매물이 매물을 불러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코스닥 기업들은 또 완제품보다 중간재를 판매하는 기업 비중이 높다 보니까 미중 무역 전쟁의 이슈 이후 중국 수출과 밀접한 IT나 기계 등 업종에서 하락세도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 안전판 역할 연기금에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연기금마저도 코스닥에서 오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시장으로 돌아올지 여부는 사실 트럼프의 입이라든지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라든지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환율을 어떻게 조정한다든지 이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이 크죠. 이럴 때일수록 외국인이 살지 말지를 모르겠는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 시장을 지켜줄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역할이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였던 국민연금 등 연기금도 오늘은 순매도를 보였었고요. 또 손바뀜이 잦은 사모펀드는 지난 7거래일 연속 코스닥 시장에서 팔아치웠습니다. 사모펀드는 지난 한 달 동안 코스닥에서만 2,500억 원을 순매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2,660선까지 내려앉은 코스피에서도 연기금의 역할 더욱 아쉽습니다. 외국인이 판다고 하더라도 이를 받아주는 기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요. 오히려 지난 한 달간 연기금이 코스피에서 순매도한 규모는 7천억 원으로 모든 투자 주체 중에서
순매도 규모가 제일 컸습니다.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3천억 원 정도로 연기금보다 오히려 적게 팔았고요. 우정사업본부 등 국가에서도 한 달 동안 6천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국민연금 CIO가 부재한 상황인 만큼 공적인 기능보다 각계전투를 하고 있는 모습 아닌가 연기금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635조 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CIO는 지난해 7월 강면욱 본부장의 돌연 사퇴 이후 1년 동안 공석인 상황입니다. CIO 직무대리도 최근에 사의를 표명했고 이 밖에 해외 증권실장, 주식운용실장, 해외 대체실장 등 모두 비어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기다 개인들의 신용잔고마저도 줄어들고 있죠. 시장이 흘러내리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가 신용잔고를 줄이려고 해도 이를 받아줄 외국인과 기관 매수 주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의 하방을 지켜줄 구원투수, 2분기 실적이든 기관의 역할이든 있어야 할 텐데 애타는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개장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걸.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을 좀 체크를 해드릴 건데요. 25일에는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데도 올해 3분기를 고점으로 실적이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많이 빠졌네요. 이 밖에 유럽중앙은행은 25일부터 26일까지 통화정책회의를 갖습니다. 기준금리 현행 제로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지난달에 연말까지 양적 완화를 완전히 종료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만큼 통화 정책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2분기 GDP가 발표됩니다. 네, 지금까지 람 기자의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겠죠? 웃으면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마감 때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